자, 오늘은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쵸. 오늘 이 옛날에 이 D램 반도체 이렇게 있을 때 3대장이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론이 오늘 존재감을 한번 보여준 일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HBM3E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있는 주제는 것 중에서 저인가요? 저인가요? 예. 오늘의 주제는 전가요? 자, 3E입니다. 그럼 네. 지금 현존하는 AI 칩 중에 알려진 것 중에 제일 빠른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거를 대량 양산을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알아보자는 거죠. 네, 사실 예.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은 정말 후발주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확실하게 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 HBM의 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네, 하지만 또 마이크론만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12단 HBM3E를 뭐 개발을 한다라는 부분들, 하이닉스도 이제 다음 달에 좀 출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좀 마이크론이 이렇게 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는 강보합에서 맞췄지만 약보합으로 맞췄지만 하이닉스는 좀 하락폭이 큰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관련 종목들 각각 또 이슈별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거든요. 5세대 HBM 전쟁이 개막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또 시장의 흐름들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솔직히 최근에는 이런 반도체 얘기해버리면 싹 다 AI 반도체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 부분과 여기서 좀 벗어나 있으면 약간은 반도체인데도 약간 빛을 못 발하는 그런 느낌도 소외되죠. 있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1, 2, 3인데 요 순위가 이제 마이크론의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변화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운용료님께서는 마이크론의 이러한 깜짝 등장, 시장을 다 바꿀 수 있는 변화다라고 좀 보십니까? 변화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다만 경쟁 관계에 이제 진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큰 그림에서는 안 바뀌었다라고 얘기 좀 해주셨고요. 자,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판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헤드라인만 보면은 이미 다 바뀐 줄 알겠지만 두 분께서는 또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운용형님, 어쨌든 경쟁은 된다. 이런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좀 나서면서 그렇죠. 네. 독점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좀 해왔고, 네. 또 후발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작년도 4분기 실적인가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 HBM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올해 1분기부터 자기도 또 양산에 좀 들어갈 거라고 미리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발표를 좀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이 나올 위치에 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HBM 메모리 3사의 HBM 개발 연역 자체를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내세운 제품 자체가 가장 앞선 세대 앞서겠다시피 HBM3E가 5세대거든요. 네. 현재 주력 제품 자체는 SK 하이닉스 주력 제품 자체는 4세대입니다. HBM3라고 얘기를 하죠. 이가 빠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빠진 건데 이 제품을 SK 하이닉스가 2022년도에 6월 달에 양산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6월 양산인데 네. 작년도부터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진 거지 않습니까? 2년 걸린 거예요? 그렇죠. 양산은 6월 달이었는데 작년도부터죠. 1년 걸린 거죠. 1년 걸린 걸렸어요. 숫자로 찍히려면.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앞서겠다시피 지금 2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빨라도 양산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수율 문제도 있고. 네네. 그래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2분기 때도 양산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시장의 점유율은 2025년도 가야지 자기들이 현재 D램 시장에서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아다시피 삼성전자가 약 D램 쪽으로 본다 한다면 42, 3% 정도.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D램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만 30% 정도 언저리 나머지 20한 7, 8%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자기들은 목표를 하고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6월 달에 양산에 좀 들어가면서 엔비디아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작년도 4분기부터 조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HBM3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향후에 더 보다 그 성능이 좋은 H200과 관련된 그 GPU를 탑재를 할 건데 생산할 건데 여기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제 주로 5세대 제품이거든요. 이걸 이제 중요하다고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경쟁 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작년도 8월달에 8단과 관련된 24GB를 개발을 했어요. 이게 작년도 8월달에 개발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3월달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품 개발했지만 양산에 들어갈 때는 거의 하반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양산은 하이닉스가 더 먼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즉 SK 하이닉스가 작년 8월달에 제품을 개발해놨고 1월달에 양산 라인을 가동을 하고 이제 3월부터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쪽이거든요. 시차가 있군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발표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자기들은 그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이게 8단인데 지금 12단까지 반도체를 쌓는 12단에 36GB. 지금 현재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SK 하이닉스는 그 24GB거든요. 기가수 높네요. 그렇죠. 더 높은 고성능의 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근데 개발했지만은 앞서 이것도 삼성전자도 양산에 들어가서 또 주로 현재 지금 GPU 제품을 거의 엔비디아가 90% 정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컨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또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과정이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다 지금 3개사들이 지금 다 이제 경쟁 관계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이게 그 판도 변화가 어떻게 좀 되느냐? 제가 큰 변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 자체가 캐파 자체가 제한적이면 HBM 시장 자체가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면 공급 물량이 이제 증가되니까 경쟁각이 진입이 되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HBM 반도체 영업이익률 50%가 넘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엔비디아는 이미 삼성, SK 하이닉스는 올해 제품 자체를 올해 그 엔비디아 공급이 끝났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팔았다는 그렇죠. 다 팔았어요. 그래서 당장 SK 하이닉스 올해 영향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만든 제품 자체도 결국 엔비디아로 좀 갈 건데 내년도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좀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어떤 HBM 반도체 메모리 3사에 대한 HBM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익성 지표 자체는 떨어지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워낙 고성장이기 때문에 기업들 3개 회사가 다 수혜를 받는다. 왜냐하면 지금 AI 시장 자체가 크게 보게 되게 되면 전망치로 따지면 올해 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30년도에 1,400억 달러까지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전망이더라고요. 무려 70배 정도 성장을 한다는 쪽이니까 대신 HBM 반도체 시장 자체는 일부에서 적게는 연평균 40% 내지는 60% 정도 성장한다는 그 전망이니까 여전히 공급 물량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련 쪽의 성장은 수익성도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하락을 좀 크게 했잖아요. 그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데에 대한 하락일까요? 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건 이 정도는 영향을 받죠. 했어요. 근데 앞서 이제 이 정도면 큰 영향은 아니거든요. 했어요. 이 정도 뭐 워낙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와 관련 이제 독점적 시장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도 실적도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최근 들어서도 뭐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1분기도 지금 가이던스가 아마 컨센 자체가 1조 원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1조 3천 내지 1조 5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 전망이니까 오늘 일시적인 영향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좀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가 시장에 엔비디아의 어떤 컨택을 좀 받으면서 좋아진다 한다면 함께 이제 삼성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시장이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함께 상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움직임들을 좀 계속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환 전문가께서도 사실 큰 이 판도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고 낮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줬었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건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뭐 HBM의 뭐 주력이 아니었고 HMC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 이런 쪽에 투자에 좀 주력을 해왔습니다. 즉 HBM가 여기에 투자가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아직까지 좀 떨어진다는 그런 평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5세대 이번에 HBM3 이 양산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바로 이제 올리기는 이제 어려울 거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은 뭐 기술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HBM 시장에 뛰어든 게 2018년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2010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차 그리고 양산 시점,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 속도가 모두 지금 다 늦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삼성이랑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HBM3 상용화 계획을 이제 발표하니까 이제 마이크론도 부랴부랴 이제 HBM3를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좀 늦게 이제 후발로 참여하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높이뛰기 비유를 했는데 HBM3 즉 4세대 네. 이거 건너뛰고 지금 3.2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5세대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노하우나 이런 수율 부분에서 뭐 상당히 의문부호가 좀 붙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네. 기술적인 어떤 부분도 당연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웨이퍼당 이제 생산 칩 숫자를 의미하는 넷다이라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생산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크가 전환돼서 HBM3 이제 2로 차세대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선단 공정 같은 경우에서도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뭐 유의미한 변동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했을 때 효율성이 그러면 HBM3에서도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 네,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생산 능력도 당연히 이제 모자랍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디램 생산 능력이 이제 월 웨이퍼당 30만 장 정도인데 삼성전자 70만 장이고 하이닉스는 44만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오늘 지금 하이닉스가 좀 떨어진 거는 뭐 갭으로 급등이 좀 나왔잖아요. 최근에 너무나도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라고 봅니다. 건전한 뭐 수급적인 부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외인하고 기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난 거지 크게 저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더 뭐 매수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할 그런 뭐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아까 우리 운영님께서 말씀하신 36기가의 용량의 어떤 12단짜리 지금 8단이거든요. 지금 하이닉스랑 요런 네. 지금 삼성전자, 여기 지금 마이크론은요. 예, 근데 12단짜리 HBM3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게 이제 상반기 중에 양산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퀄 테스트도 그렇고 요게 언제 네. 정말로 정말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뭐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작년보다 2.5배 정도 또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뭐 더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2배 정도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마이크론 또한 이제 일본은 이제 보조금도 1조 한 7천억 받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만의 또 HBM 투자를 또 이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국시대입니다. 이 세 개의 기업들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걸 누가 수혜해 보겠습니까? 장비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직접 투자 뭐 이런 종목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어제 뭐 4% 정도 올랐잖아요. 4% 정도. 근데 뭐 저희는 뭐 장비주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뭐 뒤에 이제 저희가 얘기할 건데 예, 장비주가 결론적으로는 최대 어떤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오늘 시장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금 흔들렸지만 장비주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좀 크게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PSK 홀딩스라든지 한미반도체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HBM 시장 또 AI 시장이 워낙에 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를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분께서는 종목을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신지 한번 HBM 관련해서 3E 관련해서 탑3 종목은 어떻게 꼽을까요? 예, 아무래도 장비 종목 앞서겠다. 장비 종목들이 좀 수혜를 좀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HBM 반도체가 고성능이다 보니까 패키징 테스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어요. 패키징 관련 회사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선단 공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니까 선단 공정 투자와 관련 것들이 관련 장비라든가 부품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HBM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다 알다시피 가장 핵심 종목이 한미 반도체죠. 가장 네. 압도적인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작년도부터 주가가 거의 아마 6배 정도 좀 올랐으니까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HP, SP는 이제 선단 공정에서 과정 속에서 수율 개선에 중요한 장비를 공급한 회사니까. 그다음에 고영이 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관련 수혜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연관성이 있나 보죠? 예, 회사가
웨이퍼 공정 기술에 꼭 필요한 반도체 관련돼서 고객사 여기 아마 마이크론 테크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산 단위비 좀 투입이 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네네. 그다음에 에이오 테크닉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쪽에 좀 많이 관련이 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STI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 리플로 장비를 공급한 회사고. 그다음에 프로텍 같은 경우가 이제 패키징 공정 과정이 좀 중요하면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 쪽에 네네. 이들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PS 홀딩스가 오늘 것이 거의 신고금을 또 강하게 좀 흐름이 좀 나왔는데 네. 회사도 리플로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SK 하이닉스 쪽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떴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거든요. 한미반도체 장비는 삼성전자에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도 급등한 이유 자체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거든요. 네. 테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앞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삼성전자가 투자를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전자 쪽에 이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 쪽으로서는 제가 본다 한다면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PSK 홀딩스,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회사고, 그다음에 프로텍이라는 회사 자체는 대만의 TSMC가 패키징 공정 과정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또 삼성전자 쪽에 또 리플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이들 관련 종목들 앞서 이제 알려진 전부터 한미반도체라든가 HPS라든가 이오테크스 같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후발주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후발주 쪽 관련 회사들한테 장비라든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HBM3E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디램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증설이 되니까 장비부터 움직인다는 그런 관점인 건데,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탑3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우선은 뭐 제가 제우스, 그러니까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인데요. 네. 세 가지를 뽑았는데 우선 뭐 제우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력 제품이 반도체 세정 쪽입니다. 그래서 세정 장비 쪽이고 이제 아시다시피 로봇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이 있고 반도체가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불량률을 이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쪽도 중요하고 뭐 세정 기술도 중요하거든요. 구멍을 뚫으면 여러 가지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조금 이제 고도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특히 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에 장비를 공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메모리 모두 이제 이 둘 다 쪽을 다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현재 매출의 한 70% 정도가 반도체 세정 장비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 로봇 쪽이나 이런 쪽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세정 장비 매출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HBM 쪽 어드밴스드 패키지형 세정 장비 매출액이 좀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도 올해 그래서 HBM향 세정 장비 쪽으로 매출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좀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PSK 홀딩스도 뭐 상당히 뭐 좋은 회사입니다. 최근에 좀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와서 좀 보신다면 좀 내려옴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올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후공정 장비 전문 업체인데 작년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0%나 증가한 회사입니다. 예, 올해에도 이제 영업이익이 376억 정도 나와서 이제 전년비 39%나 증가할 그런 이제 기업이고요. 보통은 리플로 장비도 이제 알고 계시는 디스컴 이 두 가지 이 장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공정에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세정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리플로 장비, 뭐 네. 그다음에 디스컴 이 두 가지 장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로 장비 쪽에서는 이게 세계 최고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HBM 향으로. 그래서 이런 쪽이 아무래도 공급 이력도 있기 때문에 HBM의 어떤 대장주로 요즘에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저희 이제 여러 이제 반도체 회사들과 협력권이 좀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뭐 생산성, 그다음에 납기 같은 것들을 좀 빨리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 좋게 보고 있고요. 네. 한미반도체 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광민정 애널리스트가 뭐 이번에 13만 원의 목표 주가를 낼 정도의 계속해서 9만 원, 10만 원 올리더니 이제 13만 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네덜란드 장비 업체 베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가 수익률 퍼 이제 53.4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낸 것 같습니다. 좀 저도 좀 너무 좀 높긴 높은 것 같은데 테마주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TC본더 해갖고 HBM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주로서의 어떤 프리미엄 감안했을 때 저도 한 10만 원 정도는 한번 오버슈트 하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예, 그런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내려오면 보려고 하는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강하거든요. 예,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좀 높으니까 그런 거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TC본더에서는 뭐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좀 방식이 달라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뭐 AI 쪽도 이제 연합이 좀 있어요. TSMC,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프리미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한미반도체 정도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은 HBM과 관련해서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새롭게 양산을 좀 시작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판도에 크게는 변화는 없지만 이제는 이쪽도 기대감만으로 가지는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경쟁 단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장비 쪽으로 박준영 운용료께서는 PSK 홀딩스와 고영 프로텍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는 PSK 홀딩스 공통 종목이고요. 제우스와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